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편에서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스태프분께서 손 계속 들고 계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얀마 현직 한인회장입니다. 법무부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 계신 분이 혹시 지금 동남아시아 비자에 관해서 비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각국별로 불법 체류율을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 국가별 불법 체류율 이런 거는 외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인들과 관계해서 결혼 비자나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의 가족에 대한 비자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법무부에서 어떤 범위를 넓혀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의 각국이 모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갈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자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를 현지 공관에서는 법무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법무부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비자 심사를 하지 그 외타는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한인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원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결혼 이민자나 아니면 가족분들에 대한 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조금 요건이나 이런 게 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뭐 손자녀 양육이나 이런 본인 비자 발급 목적이 아니고 다른 뭐 취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뭐 각별히 살필 테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에 대한 비자 심사,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개별 비자 신청인에 대한 심사는 이제 제 공간에서 각 영사님께서 이제 재량껏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재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무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에서 밖에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서상으로 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아마 체류관리과나 이민통합과 해가지고 비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얀마에서 한인 회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는 거 꼭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편에서 먼저 들어주셔서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 체나이 한인회장 조상일입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 본국에서 돈이 들어가면은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법인을 내서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20몇 년 전에 가져갔던 돈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매번 이렇게 해년마다 통지를 해서 신고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감수하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무슨 은행이죠? 하나은행이죠 지금은. 그 전에 외환은행에서 이제 외환 통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계정이 있고 대외 계정이 있습니다. 대외 계정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외환 통장인데 그 통장에다가 저희가 달러를 가지고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 넣으면은 국내 재산이 아니어서 저희가 자유롭게 외환 통장에 대외 계정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계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법이 바뀌었다고 자꾸 해약을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거를 이제 외국 거주자들한테 비거주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허용을 해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혹시 말씀 주신 제도를 제가 잘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일단 말씀 주셨던 최근에 어떤 해약하라고 통보가 왔다는 내용,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비거주자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허용해달라는 말씀, 제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이유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하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영주권자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국세청에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183일 규정을 두고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을 하는데 이런 대외 계정 통장도 구분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국내 일반 통장에 넣었다가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환차선도 많이 보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183일 규정에 근거해서 좀 허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세청 담당자분께서 전달을 해주실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대외 계정 통장 문제라 가지고 아마 저희 경제에 관련 다른 부처 소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전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가운데 계신 여성분이 손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 어느 부처에다 질문을 하는지도 같이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휴스턴 텍사스 헬렌장입니다. 저는 질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쭉 선거를 해왔는데요. 이중국적 외에 선거하시는 분들은 주로 출장 나와 있는 분이거나 유학생들이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주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로 많이 했는데 1870명이었습니다. 그 1870명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세금이 엄청 지출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거관리위원 영사님이 넉 달 전부터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등록하라고 하는 거 하고 또 선거 기간에 6일 동안에 거기서 일하실 참관인이며 돈이 다 나가는 거 그런 분들도 10분 이상이 오셨고 또 3일 동안 하는 추가 선거관리소가 오스틴에서 또 거기서도 또 사람을 쓰고 제가 따져보니까 해외 국민이 1인당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000불 이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해외 국민들이 하는 투표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과연 한국에서 투표하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써서 그 조그만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가, 페어한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한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들이 전부 이중 국적자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재외선거에 들어가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는 선거인 1인당 한 13만 원 정도 재외선거에서 선거인 1인당 한 1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가 좀 더 많아지는 관계로 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재외 국민들의 어떤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의 세금을 지출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력이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하나의 그 배경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되는 것이 저희 헌법상에는 평등의 원칙상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장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세금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재외국민들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 좀 더 보람있게 지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뭐 투표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투표를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적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뭐 중국 국적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민의 그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쪽에서 손을 들어주셔서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어느 부처에 문의하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신다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브루클린 한인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장상훈 민속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귀한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조국에서 또 받아주시고 그걸 잘 복원해서 후세에 전하겠다고 하니까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듣고 갑니다. 하와이로 이민 갔던 1903년 1월 13일 도착일로부터 100년
작년되는 2003년 1월 13일에 100주년 행사를 잘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2년이 흐른 시점인데 미주 한인사회는 하와이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시작해서 미 본토에 방대한 우리 미주 한인과 많은 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00주년 기념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에게는 유일한 소수민족들 중에서 기념일이 제정한 유일한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미 연방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제정이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 한인의 날도 2007년도에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주 쪽에서 일어났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또 커뮤니티가 소장하고 있는 것, 또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첫째, 본국에서 이 책자나 이런 유물이나 개인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동하고 운송해 올 때 그런 여러 절차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하나와 또 이런 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떤 개개인이나 단체들이 일부 할 수 있지만 널리 홍보해서 미주 한인사회와 다른 이민사회에서들이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떨까 사실은 되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브루클린 회원장께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단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한국 민속만을 다루지 않고 세계 민속까지를 포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서고금의 삼남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 한인회 대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홍보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고요. 바깥에 있는 부스에서 많이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 실무직원들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에 관련된 부분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 한 2번째 정도 규모의 박물관이다 보니까 꽤 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호응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별도의 예산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기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기증의 수중에 동반되는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 또 책자 발간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예산 범위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 기존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런 수요들이 점증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4개 기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고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센터에 대한 질문 못 받았는데요. 지금 외부로 나가시면 로비에 저희가 홍보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문의사항은 그쪽 홍보관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6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